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울음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닥치고 수학 공부, 과연 올바른 방법인가요? 란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말이죠. 무조건 수학이다. 닥치고 수학이다. 수학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저런 말들이 이제 많은데 이제 수학이 늘 발목을 잡는다. 수학만 잘해 놓으면 다른 과목은 일사천리다. 우리 아이는 다른 과목은 다 잘하는데 수학이 발목을 잡았다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올바른 말일까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닥치고 수학 공부가 아니고 여기에서 닥치고에서 이 수학을 빼고 그냥 닥치고 공부. 이게 맞는 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울게요. 자, 잘 모르시는, 뭐, 우리 다 공부를 해봤지만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제 뭐 수학은 노력해도 잘 안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는 잘하는데 다른 과목은 완벽한데 수학이 조금 약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에는 조금 동의할 수는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어, 이 전체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수학만 못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어요. 아주 극히. 아주 극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잘하는데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잘하는 다른 과목에 잘하는 기준치가 이제 높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다른 과목은 완벽하게 잘하는데 이제 막 수학만 못하는 그런 친구는 수학을 어려워할 수는 있겠죠. 수학을 어려워할 수는 있지만 수학을 못하는 그런 친구는 정말 이제 그 표준을 잡기도 애매한 정말 그 이제 확률로 나타내기도 애매한 비율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우리 애가 수학 공부하는 게 이제 조금 공부를 잘 했는데 수학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 공부하는 게 조금 힘들어서 이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물론 그래서 대학을 잘 가긴 했지만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동생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조금 일찍 이제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제 뭐 수학을 더 일찍 했다고 해서 수학을 더 잘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선행을 안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이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습관과 방법이 잘 들여져 있기 때문에 빨리 자리를 잡고 수학 공부를 잘할 수 있어서 힘들었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이 친구가 만약에 그 전에 수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을 잡았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과목에서 결손이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로 뭐 닥치고 수학 공부는 아니고 닥치고 공부가 이제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수학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이제 뭐가 애매하냐 하면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점수가 고등학교 때 보장이 되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는 이제 학원에 고등학생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막 중학교 때 심화 문제집 풀고 뭐 그래도 고등학교 때 2, 3등급 나오는 친구가 많아요. 1등급이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야, 옆집 또리는 어렸을 때부터 막 미적분, 심화까지 다 선행을 했더니 고등학교 가서 1등급 했더라. 옆집 영수도
어렸을 때 미적분까지 심화 선행을 했더니 고등학교 가서 수학 1등급을 했더라. 너도 그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옆집 또리랑 옆집 영수는 어렸을 때 미적분 심화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적분 심화를 해서 1등급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친구는 다른 과목을 공부를 했어도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습관이 잘 들여져 있는 그런 친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꼭 수학이 아니라 다른 과목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학을 뒤늦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했어도 아마 그 친구는 공부를 잘했을 겁니다. 문제는 수학이 아니라 그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수학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점수를 잘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는 공부하는 습관이 잘 들어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수학을 잘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학 선행을 해야 좋은 등급을 받는다. 그거는 아니고요.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놀고 싶은 거 참고 책 읽고 수학 공부하고 선행하고 심한 문제 풀고 그랬던 친구들이 오히려 올라가서 공부를 못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당연히 그런 친구들, 공부를 열심히 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좋은 성적을 받았던 친구들이 당연히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100%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닥치고 수학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뭐 과학고나 영재학교 같은 특목고에도 대입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특목고 상담을 할 때 제가 이야기를 드려요. 이제 아이 중학교 성적을 보고 아이 성향을 보고 이 아이가 목표가 뭐냐? 카이스트냐? 아니면은 그냥 스카이냐? 아니면 뭐 공대냐, 의대냐, 뭐 그런 걸 이제 물어봐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한테.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아이는 카이스트를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가는 게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 TO를 많이 뽑기 때문에 일반고 TO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아이는 꼭 이제 뭐 카이스트가 아니라 뭐 좋은 학교를 입학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굳이 저는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과학고나 영재학교, 하나고나 외대부고 같은 학교들은 이제 중학교 때 전교에서 1, 2, 3, 4, 5등 안에 드는 친구들이 지원을 해서 그 친구들 중에서도 떨어지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붙는 친구들 많지 않아요. 그러면 중학교 때 1, 2, 3, 4, 5등 안에 드는 친구들이 가가지고 만약에 한 학교에 한 학년에 200명이라는 친구가 있다면 그 학년에서 뭐 60명, 70명이 서울대를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학교 때 전교 1, 2, 3, 4, 5등 하는 친구들이 가가지고 서울대 30% 저기 200명이면 30%, 30에서 35% 정도가 합격을 했다 그러면 실제로 많이 간 건 아니에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그 친구들이 이제 다른 뭐 일반고 간다고 이제 뭐 100% 서울대 간다는 보장이 없지만 오히려 일반고 가서 열심히 했으면 더 서울대나 의치대 갈 가능성이 높았을 수도 있다고 저는 듭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셔야지, 아, 저기 진학률이 높다. 무조건 서울대 가려면, 의대 가려면 무조건 과학고나 뭐 특목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무조건 진학 실적만 보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우수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200명이 다 서울대를 못 간 거를 통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수학 공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수학 공부를 이제 시키시면서 제일 유념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심화 문제 풀리는 거를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걱정을 하시고, 심화 문제를 잘 풀려야 된다.
문제 응집력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도 꼭 풀어봐야 되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렸을 때부터 지루함과의 싸움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연산 공부.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 실수 없이 푸는 연습 등등. 그런 지루함의 싸움을 이겨내는 게 더 중요하지. 막 어려운 문제 풀고 그러는 거 도움 안 돼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머리가 커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실수가 다 줄어들었을 때 어려운 문제만 풀면서 연습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성향을 키워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 쉬운 문제 푸는 걸 굉장히 지루해하고 지겨워하고 반복 학습하는 거를 지루해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수능도 그래요.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지독하게 반복 학습을 하고 지루하지만 무조건 풀면서 실수 없이 오답 없이 풀어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내신도 잘 나오고 수능 점수도 잘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부를 안 시킨다는 거죠. 그쵸? 닥치고 수학 공부를 할 때도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지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선생님들을 뭐 일부러 깔라고 그러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특히 초등학교 이제 학생을 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문의합니다. 자기 아이를 가르치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문의를 해요.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성적을 받았을 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대학은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문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근데 그 상담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어느 정도 경력과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참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고등학생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요. 저도 입시에 대해서. 근데 입시는 매해 바뀝니다. 예를 들어 한 5년, 6년 전만 해도 이제 내신 문제에서 킬러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킬러 문제가 두 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한 문제가 아니고 두 문제. 블랙라벨 3스텝이나 실력 정성 연습 문제 같은 숨어 있는 문제를 변형시킨 킬러 문제들이 한 학교에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나왔어요. 그래서 1등급을 받는데 그 킬러 문제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이상 맞추느냐 못 맞추냐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막 그런 문제들이 막 배점 10점짜리로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스타일의 킬러 문제들이 나오지 않아요. 요즘은 50분이라는 시간 내에 실수 없이 중간이나 중간 이상, 준킬러 문제나 그냥 중간 정도 난이도 문제를 최대한 얼마만큼 빨리 풀 수 있느냐. 그런 연습입니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그런데 작년까지의 기조는 그랬고, 올해의 기조도 수능을 비교해서 봤을 때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이제 입시를 하거나 아니면 고등 내신을 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그거를 알겠어요. 사실 아시겠어요. 물론 본인도 공부를 하고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매 내신 문제가 나오면 내신 시험지 다 풀어봅니다. 모의고사도 다 풀어보고요. 왜냐하면 풀어보지 않으면 경향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는 거를 보면 조금 약간 의아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 입시라는 게요. 저희도 보면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실. 이제 뭐냐.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원을 한 번도 옮기지 않고 이제 끝까지 다녀서 수능까지 보는 친구들이 보통 한 해에 3명 내지 4명 정도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 케이스가 많은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3명 내지 4명의 친구들을 항상 연구합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뭐 간 친구들이 있으면 이 친구의 중학교 성적은 어땠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성적 분포는 어땠고,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갔고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떨어졌는지 정시로 갔는지 수시로 갔는지 그런 것들을 저는 다 보기 때문에 항상 기록해 놓고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상담을 해줘야 되니까. 뭐 이제 케이스가 많은 건 아니지만 독특한 케이스면 독특한 케이스.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내내 1등급해서 서울대 경영학과를 간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점수가 조금 모자란데 수학을 잘하고 자소서랑 생기부가 좋아서 성적이 부족하지만 서울대 경영학과를 합격한 친구. 예를 들면 의대를 간 친구 중에서도 성적이 퍼펙트해서 의대를 간 친구도 있지만 약간 뭐 부모님 찬스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부모님이 이제 그쪽 부분에 있어서 입시를 잘 알아서 그런 봉사나 활동을 많이 해서 부족한 성적을 잘 커버해서 의대에 진학한 학생. 학교에서는 아무도 그 의대에 갈 수 없다고 했지만 자소서랑 준비를 잘해서 부족한 성적을 커버해서 의대 합격한 학생. 또 서울에 있는 중하위권 대학을 어떻게 해서 뚫은 학생, 못 뚫은 학생, 정시로 간 학생, 정시로 가지 못한 학생, 점수 분포도를 계속해서 보고 다음 연도에 학생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도 몰라요, 사실 정확하게. 생기부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사실 그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3등급이 나오고 이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을 했더니 1등급이 나왔다. 다시 조금 삐끗했더니 2등급이 나왔다. 그런 경우를 가르쳐 보고 3년 내내 지켜봐야 알아요. 그런 과정이 없는 이제 물론 저희 학원대도 초등이 있으니까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전문 분야가 각자 있으니까 저는 초등학생 생각보다 그렇게 잘 가르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이제 꼼꼼함을 무장한 초등 선생님들이 그런 상담을 잘 하실 수 있을까? 아니면 경시를 하신 선생님들이나 저는 그게 조금 의아하는데 요즘에는 뭐 학원이 잘 안 돼서 그러는지 그런 쪽으로 막 상담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 것 같아서 잘못 상담을 받으면 그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물론 다 현명하시고 하시겠지만 조금 더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절대로 닥치고 수학이 아니라 닥치고 공부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반드시 조금 어렵더라도 수학을 잘하는 거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닥치고 수학을 한다고 해서 수학이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루한 공부, 지루한 싸움을 잘하고 노력하고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고 수학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 한 가지 유념해 두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긴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